뭐예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나도. 걔는 반이 달라요. A1이 맞아요. 자, 봅시다. 우리, 당신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푸실 때요. 제가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일단 듣기를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 안쪽으로 틀리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듣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좀 독해를 푸셔야 돼요. 너도 독해 좀 풀어요. 근데 어차피 하람이는 시간이 남던데, 뭐. 그래서, 일단요, 봐봐요, 얘들아. 잠깐만요. 페이지를 맞추자. 맞아요. 11시 가야죠. 이 시간에. 아이씨. 상만은 뭐 폐쇄 안 돼요? 상마를 왜 폐쇄를 해요, 이 자식아? 듣기 아홉. 왜요? 듣기를 9개 틀렸다고요? 예. 일단 찬주는 저기 학원 오기 전에 병원 좀 갔다 와요. 듣기 이렇게 아니고요. 진짜 받았어요. 잘했어요. 네. 닥쳐봐요. 뭐라고요? 건의사항 같은 게 안 나오냐는 건 무슨 말씀이죠? 어떤 걸 건의해야 하죠, 제가? 뭐가 설치? 설치요? 학원에 샤워장을 만들어 달라? 존나 창의적이다. 야, 학원에 샤워장 만들면 그거 학원 지금 광고해야겠다. 저희 학생들은 여름철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샤워시설 완비. 야, 그리고, 공부하다가 피로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는 온탕,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해소용 불가마. 제 시간 없으니까 침대 설치해라. 야, 내가 지금껏 학원 강사하는 중에 들어봤던 건의사항 중에 제일 신박했어. 최고, 진짜. 최고예요? 그거, 될것 같냐고요? 야, 그거 진짜, 그건 학원 말고 탕마전에 설치를 해야겠네. 그렇네. 야, 탕마에 원수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겠죠. 나오죠. 그럼 거기서 머리 감아 대가리 받고 이렇게. 물 흘리지 말래요. 물 흘리지 말래요? 그러면 네가 탕마에 이렇게 집에 호스를 가져와요. 호스. 갖고 탕마 수도꼭지에 딱 호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물 빠지는 대수구 있잖아. 거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까고. 아니요. 그냥 물 유리만. 그래? 바닥 물 빠진 적 없어? 바닥에 묻혀서 물 닦아야 되나? 이걸 안 써야죠, 미친놈아. 그건 내가 장마치기 때문에 이 문제. 아니, 근데 거기 탕마 화장실에 물 빠진 구멍이 없어요? 아니, 겁나 싫어하고 새벽에 털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입술 닦아요. 바닥에 물 끼는 걸 못 보시는구나. 글자를 페페트다. 위에 탕마쌤이요. 알아요. 상재쌤. 저 안에 싫어. 상마애들 자꾸 교무실에 놀고 있으니까 그러지, 이 새끼야. 내려가지 말라. 계속 내려갔다가 막 늦게 오니까 저 안 했어요. 그분이 화내시니까 그분 화냈어요. 근데 뭐야 이거. 학교에 쓰면 질문을 언제 해? 하루 종일 수업을 듣다가 질문을 하고 올 수도 있지. 이게 저처럼 노가리 가다 보니까 어? 저처럼 노가리 가다 보니까 그건 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학원에 독서실이 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밤에 수업 끝나고 집에 어차피 안 가니까 겸사겸사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건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실 때요. 이게 지금 시험지랑 페이지를 맞춰 놓은 건데 이렇게 좀 내가 시험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지 딱 받으면 여기는 빈칸이고 여기처럼 오른쪽 페이지부터 1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기 돌아갈 때 한 장, 두 장 넘겨서 일단 이쪽을 먼저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요. 내용일치라고 부르는 파트요. 그래서 이 정신사나운 놈들아. 그러면 닥쳐요. 이쪽을 이제 먼저 풀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실 때는 오후잖아요. 점심을 먹고 봐요. 그러니까 졸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영어로 떠들고 있을 때 내가 이거 영어 글을 읽으려고 하면 안 읽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이 최소한 여기를 보면서 알파벳과 눈이 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뇌가 약간 웜업할 시간을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먼저 푸는 건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풀으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먼저 푸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예열이 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밥도 먹었고 졸리고 하기도 싫고 그러면 보통 니들 상태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듣기 할 때. 졸려. 언제 끝나지? 어, 하기 싫다. 이 상태로 어차피 글 안 읽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볼 때도 보통은, 집에 가고 싶다. 왜 안 끝나냐? 이거 언제 푸냐? 이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이 돼가지고 모평을 보거나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이제 마인드가 바뀌겠죠. 3학년 때가 되면, 좋됐다. 어떡하지? 수학 망했는데, 국어 잘못 봤는데,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이제 국어를 혹은 수학을 망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집에 갈까? 재수할까?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뭐 하지?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응? 생각보다 가사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건, 어떤 멘탈이건 간에,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일단 되게 하기 싫은 상태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걸 읽으려면 안 읽힌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예열될 시간이 필요해요. 밥 먹으면서 쉬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애들이 얘란 말이에요. 일단 요 네 개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요 내용 일치 중에서 27번, 28번 문제는 얘는 영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영어 영역이 아니라요. 장애 영역이에요. 장애 영역. 그러니까 여기 이쪽 영역은요. 여기는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보유했느냐 아니냐를 좀 감별하는 영역에 가깝단 말이야. 아니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처음 연습한 거니까 닥쳐봐요. 그럼 이제 어떻길래 내가 이걸 장애 영역이라고까지 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자체를 아예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 중 한 명? 듣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 듣기 말고 시험지 이렇게 듣기랑 해가지고 풀세트로 처음 풀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둘만? 그러니까 그럼 통상 여기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전에? 풀기는 했는데 어떻게 풀으라고 얘기를 안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리고요? 승질을 먼저 읽는다. 네. 그 보기 먼저 본다요. 그래서 영어는 몰라요? 봐봐요. 일단 내용 일치 문제들은요. 대부분 3, 4, 5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일단 1번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1번은 제끼시면 돼요. 내용 일치 네 문제에서 1번은 안 나오고요. 2번이 답이 나오는 글쎄요. 확률은 한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주로 답이 3, 4, 5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선지의 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순서하고요. 이 1번에서 5번이 제시되는 순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1번 뒤에 있고요. 4번 내용은 3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찾기 편한 애 하나 찍어놓고요. 거기서부터 앞뒤로 가시는 게 빨라요. 그러면 뭐 일주일간 무료 운동? 뭐 제일 편한 게 보통 숫자 보는 거니까요. 4번에 3개월 등록이 매월 내는 석 달 수강료보다 싸다. 근데 산수해야 되네요. 셈해야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얘 가봅시다. 시에요. 한국이랑 저기 세가 네, 진짜 생겼어. 그럼 봐봐요. 3개월 이제 주 6일이라고 써 있으면 주 6일 어디서 찾아볼까요? 주 6일 하루 15시간이래요. 그럼 시간 찾아봐요. 시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6시에서 9시 PM은 몇 시예요? 24시로 기준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얘가 몇 시죠? 24시로 바꾸면? 그죠? 얘가 21시 아닙니까? 그럼 15시간은 맞네요. 주 6일이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All 7days open이요. 그러면 주 7일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8번을 틀리는 경우는 100명 중에 99명은 요걸 틀리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않는 거, 얘는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낚여가지고 보통 마음이 급해서 28번을 틀린 걸 골라놓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봐봐요.
이제 여기도 저는 보통 이제 아래쪽부터 보는 편이에요. 기업 후원은 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We welcome donations from company. 회사들로부터의 뭐를 환영한다? 후원을 환영한다. 틀렸네요. 1인당 1장의 추첨권, 1인당 한 장 추첨권이래요. 그러면 여기요. One lucky drawing ticket per person. per가 뭐예요? 당이죠. 그럼 이게 뭐야? 한 사람당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 lucky drawing ticket.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티켓 몇 개? 하나요. 맞네요. 4번. 요렇게요. 여기서 drawing ticket에서 draw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기 티켓이에요. draw가 무슨 말? 자, 닫혀요. 뭐라고요? 긁다요? 복권? 긁다? draw가요. 당기다, 뽑다, 아니면 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drawing 티켓은 무슨 티켓이겠어요? 그렇죠. 뽑기 티켓이에요. 추첨 티켓. 그래서 요 의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draw가 당기다, 끌다, 뽑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 요 표현은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draw conclusion. 결론이요. 뽑기 결론. 결말을 이끌어내다. 그렇죠. 결론을 이끌어내다예요. 도출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언제 푸시는 거냐면 듣기 시작하자마자 여기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26번도 말했잖아요. 여기에 순서하고 뭐가 같다고요? 1, 2, 3, 4, 5의 순서가 같다고요. 그럼 여기는 글의 형식이니까 이쪽보다요. 상대적으로 해당 진수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거 정신사납다 하지 마라. 지표가 될 만한 거 좋은 거 먼저 찾아봐요. 여기 중에서 뭐가 제일 찾기 쉬워요? 그죠? 숫자가 제일 찾기 쉬워요. 근데 어차피 1번은 답이라고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읽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2, 3, 4, 5 중에 숫자가 제일 편해요. 그죠? 16살이건 1949건 숫자가 제일 잘 들어온단 말이야, 눈에. 근데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그래서 지표가 될 만한 거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혹은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5번부터 간다 칩시다. 예, SS. 만약에 1번 정답이면 안 나와요. 날 때리세요, 와서. 날 때리세요. 그럼, VSS예요. 어디요? USSR 아니고요? 어디 있는데요? 어디요? 이번에요. 야, 이름이잖아요. 와살 대학교래요. 나도 몰라요.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봅시다. 그러면 1949년에 뭐 했대요? She joined the team developing UNIVAC computer. 그럼 그녀는 합류했어요. 팀에요. 뭐 하는 팀인데? developing, 개발해요. 뭘 개발해요? 컴퓨터요. 맞네요. 까비. 2번,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해군에 입대했다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세계대전을 찾아야 되겠네. 아, 여기 있네요. 네이비가 뭔데요? 얘가 해군이죠. 여기가 해군. 그 다음에요. World War II 이게 뭐예요? 그렇죠. 세계 2차 대전. 그럼 이 여자, 인연이라고 할 뻔했네요. 이 여자는 해군에 합류했어요. 언제요? Early, 일찍이요. In World War II. 그럼 예? 잠깐만요. 야, 여기죠. 죄송합니다. 바보처럼 읽었네요. Hopper had tried to enlist. 그럼 얘는 try to 부정사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더라? 그렇죠. 노력하다죠. enlist가 뭐예요? 들어가다. 오케이. 어디에요? 해군에요. 해군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하지만 was rejected. reject가 무슨 말이었더라?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4번. 그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그죠?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 그렇죠. albino 이렇게요. 알바냐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비슷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영어 지문에서요. 개 쌉소리를 짓거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지 마세요. 아무리 개소리여도 오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문의 내용이요. 지문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이 나쁘다면 결코 안경을 껴서는 안 된다. 안경은 인체에 해롭다 맞다는 얘기가 나와도 해롭구나 하고 읽으셔야 돼요. 예? 그거 아니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푸는 거예요. 그냥
주로 사실이에요. 모의고사 영어 지문은요, 선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이제 지문 선정 기준으로 뭐를 보통 꼽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일 것. 그래서 지식적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훈을 줄 수 있건 정보를 줄 수 있건 여러분들의 그 지식 함양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은 글. 예를 들어, 인생은 어차피 다 줄 세우기예요. 너네 사회 나가봐요. 대학을 가봐요. 결국 줄 세워요. 그러니까, 1, 2, 3등급 이딴 거 서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1등급이 돼야 합니다. 1등급 못 맞으면 넌 쓰레기예요. 이런 글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교육적이잖아. 그래서 주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그러니까 보통 듣기 하면서 잠깐 왔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란 말이야. 5번 할 때 잠깐 넘어와서 기업 후보는 받지 않는 행사이다. 아니네. 이럴 때 빙봉 3번 넘어갔다가 다음번에 다시 와서 얘는 표시해놨으니까 4번 1인당 한 장의 추첨권 이렇게 보고 4번 개이득하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다음 문제로. 그래서 내용일지 푸실 때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학생들이 뭐 도표 문제를 푼다고 치면 이러고 있는 거. 의견, 위에, 서비스, 지역, 완전히 동의, 어떻게 부어 동의, 어떻게 동의 안, 뭐지? 이걸 읽고 계시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는 보여준다. 소비자 의견 위에 4개. 읽지 마세요, 여기. 아까랑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는 일단 1번, 2번 건너뛰세요. 표 이름, 표에 뭐에 대한 조사인지 알 바 없어요, 우리.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통상 그냥 4번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편인데 순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왜 읽지 말라 그랬냐면 어차피 5번, 4번, 3번 선택지 읽다 보면 그거 해석해야 돼요. In the survey, 5번 볼게요. 조사에서 18% of customers. 그럼 18%래요. 일단 숫자는 잘 기억하시고 customer somewhat agreed요. customer somewhat. 일단 somewhat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모른다고 쳐요. somewhat 동의한 18% 커스터머래요. 그럼 여기서 찾아요. 이제 그 진수를. 뭐가 있어요? somewhat agree가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 알 바예요? 몰라도 돼요. somewhat agree는 하얀색 빗금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18%요. 여기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18%의 하얀색 빗금에 대한 진술이 맞나 보자고요. They know whom to contact in case of questions. 그러면 they know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I know요. Whom to contact in case of questions. 똑같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항목하고 맞춰만 가시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제 보통 요거 4문제 정도 해결을 하면 통상 7, 80점대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빠르면 2번, 늦으면 한 4번 정도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아직 앞 페이지 한 5번까지 할 때 보통 5번도 조금 시간이 남는 유형의 듣기인데 시간 남으시면요. 29번 하세요, 일단. 어법 문제죠. 이거 풀어서 맞출 수 있나요, 통상?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듣기를 할 때는 가능한 쉬운 글만 읽을 거예요. 잘 집중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근데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왜 읽으라고 하냐면 해석하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ing에 밑줄 쳐져 있어요. 우리한테 뭘 묻는 걸까요? 이게 답이 나오면 푸세요. 아니면 넘기세요. 그냥. 이해 가세요? ing 밑줄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서 의미 잡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ing에 밑쳐져 있다는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acing the teacher 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이요? 능동이요?
능동이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face는 마주하다, 직면하다예요. 이거 자동사계요, 타동사계요?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뭐가 오는 거? 자동사는 뒤에 뭐가 안 오는 거?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가 자율적으로 완성되는 동사. 눈만 뜨고 있잖아요.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는 거요. 맞아요. 그러면 face는요, 직면하다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의미가? 없어요? 됐을까? 없지요. 뒤에 을를 붙여봐요. 나는 직면했다, 땡땡을. 그렇잖아요. 나는 위기 상황을 직면했다. 위기 상황에 맞섰다. 이렇게요. 목적어가 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요? 뭐를 직면하고 있어요? 선생님, 목적어가 있죠? 능동이 맞아요. 타동사란 얘기예요. 그죠?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푸는 방법을 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경우에는 맞았다, 틀렸다를 표시를 해보시고 최소한 답이 아닌 거를 쳐내세요. 그리고 한 3개는 뭘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넘기세요, 그냥. 어차피 이거 해석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2, 3, 4 중에 하나 찍어요. 내키는 걸로. 읽고 계시지 마시고 시간 낭비예요. 한번 찍었는데. 그럼 봐봐요. 여기는요. 여기 투부정사는 왜 쓰였을까요? 예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채원이는? 질문. 하세요. 저거 왜 능동이 정답이에요? 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봐봐요.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수동태죠? 저요. 나는 너를 때린다를 수동으로 바꿔봐요. You. 아니, 한국말로요. 나는 빵을 먹었다를 수동으로 바꿔봐요. 오케이, 봐봐요. 그럼 뭐가 주어예요, 문장에서? 원래 나는 빵을 먹었다 해서 뭐가 주어예요? 나는 빵을 먹었다 해서 뭐가 주어예요? 나요. 빵은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죠? 수동이 되면 누가 주어 자리로 가요? 빵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죠? 그 다음에 빵은 먹혔다잖아요. 주어 동사. 근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요. 얘 수동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덩어리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I는 어디 가니까? by 뒤에 가서 전명구가 돼요. 전명구가 목적어예요. 전명구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밖에 없다고. 능동으로 쓰일 때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는 거고 얘가 수동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수동으로 쓰인 거예요? 안 쓰인 거예요? 능동일 때 얘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건. 나는 빵을 먹는다는 능동이잖아요. 그죠? 능동일 때 목적어가 있잖아요. 빵이 나한테 먹혔다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요. 목적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건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아가세요. 이거 지금 다음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 할게요. 그래서 25, 6, 7, 8하고 9까지 했을 때 아직 앞 페이지가 안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꽤 빠르게 풀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6번은 얘는 왔다 갔다 할 짬이 없죠. 얘 되게 빡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동계산 하려면. 그죠? 얘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답 구하고 잠깐 넘어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25, 6, 7, 8하고 9를 풀었는데 아직 듣기 앞 페이지 돌고 있다. 그러면 쭉 맨 뒤로 가서요. 얘 보세요. 얘. 이거요. 43, 4, 5요. 왜냐면요. 얘는 보통 스토리텔링 유형의 글이라고 해요. 일화나 수필이나 소설 형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문장 자체가 봐봐라 문장 길이가 안 길다고요. 짤막 하잖아요. 지금 문장들이 다. 그러니까 읽기가 수월한 글일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지문에 비해서. 그래서 듣기가 돌아가는 동안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산만해요. 그러니까 좀 쉬운 글 위주로 읽으시란 거예요.
25, 6, 7, 8 했어요? 그럼 29요. 아니, 죄송합니다. 29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장문. A 정도 읽어보시고 A 뒤에 B로 갈지 C로 갈지 D로 갈지 정도만 정해놓고 듣기 앞 페이지 끝나면 괜찮게 푸신 거예요. 시간상. 시간 관리 잘 하신 거고 만약에 나는 A에서 대충 뭐 순서가 만약에 A, C, B, D였다 쳐봐요. C, B, D까지 다 읽었네요. 뭐 매우 바람직합니다. 시간 관리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29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장문 먼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글이 그나마 쉬워서 빠르게 읽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듣기가요. 근데 이제 뒷장 듣기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죠. 그럼 말 중간에 듣다가 끊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지막 말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얘도요. 얘는요. 이건 보통 얘는 듣기나 영어를 꽤 잘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빌드업을 쌓는 과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제 호람이는 누구라고 할까요? 여자 이름. 해랑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호람이하고 누구랑 결혼시킬까요? 해랑이, 오케이. 해랑이하고 호람이랑 해랑이는 부부예요. 근데 호람이는 태생적으로 쌍놈이라서요. 어떻게든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호람이는 오늘도 해랑이 몰래 여자를 만나러 가려고 계략을 짜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해랑이가 1박 2일 동안 놀러 간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난 호람이는 해랑이에게 여행을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 게 어떠니 내가 여행 경비를 줄게 라고 말하고 2박 3일 동안 다른 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호람이는 해랑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놈인지를 한참 말하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고 듣기가 잘 들리는 편이면 빠르게 이 중에서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얘는 3점짜리 문제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의 듣기입니다. 그 이유가요. 말이 조금 긴 편이고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앞번 문제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을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여력이 많이 남는 친구들이 아니면 별로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뒷페이지 듣기 돌 때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겨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요. 우리 지금 여기 안 풀었잖아요. 18, 19, 20번. 이 중에서 조금 만만해 보이는 애들을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읽어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통상 학생들이 듣기 시작할 때 특히 1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부터 푸는데 저는 그래서 내용일지 먼저 푸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장 넘기나 2장 넘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잖아. 2장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얘는 시간 없을 때 짜투리 시간에 짬짬이 읽으세요. 일단. 그리고 요거 할 때 시간이 꽤 남아요. 16번, 17번이요. 말 2번 들려주죠. 한 바퀴 돌아가는데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 한 바퀴 내용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2개 다 정할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끝나기 전에 들었으니까 나는 이게 만약에 1분 30초짜리인데 내가 1분 20초에 답을 구했어요. 10초 이미 벌었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바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뭐 이래놓고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나서 1분 30초가 돌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5초 쉬고 16번 남자가 하는 말의 조제로 가장 적절한 이거 할 거예요. 또 한 5초, 3초에서 5초 쉬고 17번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으면 어쩌고저쩌고 해요.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거의 2분 정도 남아요. 2분 플러스 알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분 플러스 알파 동안에 이 중에 못해도 2개는 풀 거예요. 2개, 많으면 3개까지 풀 수 있어요. 근데 18번, 19번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16, 17 오기 전에 해결하고 갈 거고 16, 17 두 바퀴 돌 때 요거 2개 중에 2개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도는 동안 우리는 뭘 풀었냐면 18에서 20, 25에서 28은 풀었고 29는 못 푼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혹은 풀었어요. 그 다음에
43에서 45 다 읽어놨으면 좋고, 이거 한 반 정도 읽어놨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듣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보통 45분 이쪽 저쪽에 남아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얘보다 많이 남을 겁니다. 46에서 48분 정도 남아요. 이 정도 남아요. 48분까지 잘 안 남고 46분쯤 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킹하는 시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하게 3분 잡자고요.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44에서 뭐 한 45분 남는다고 치자. 44에서 45분 동안 우리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21에서 24, 30부터 42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4개, 여기 13개예요. 장문 포함해서. 그럼 장문 포함해서 17문항이 남고요. 지문으로 치면 장문 포함해서 16지문이 남아요. 그럼 16지문 45분이니까 한 지문당 3분 정도 잡으면 돼요. 이것도 많이 번 거예요. 네가 듣기를 할 때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놨잖아요. 18번에서 45번을 생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럼 28문항이고요. 지문 2개 빠져야 되는구나. 하나, 둘, 3개. 25지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45분 동안 25지문 풀어야 돼요. 2분도 안 돼요. 희한해. 뭐가요? 저 12분. 뭐요? 이거요? 그러니까 25지문을 45분에 풀래요? 16지문 45분에 풀래요? 당연히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 요만큼은 해결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빨리 못 푸는데 어떻게 하지는 쉬었다 와서 얘기합시다. 저 제시 풀릴게요. 그렇게 보세요. 왜 때려. 이거만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하라고 있는 그럼 쉬는 시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만 내가 지금 시험지를 안 보고 왔는데. 왜 없지? 몰라, 사진 중에 시험지가 없어요. 그냥 외우고 있다가 봐요. 내가 하는 박스를 주시고 있어. 그럼 봐요. 우리를 아는 빨리 얘기해. 자기랑 볼래? 난 오늘 이거 한번 정말 이 한번 풀어봐봐요. 아니 주입하는 거 아닌지 아니야. 네, 나만 뭐 진짜 루시한테 기술을 시키는 게 화장실 가봐요. 네, 종이 언니도 쓰나? 그래서 참 단단 말이야. 쌤이 들어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딱 들어갔는데 요즘에 지방은 안 했구나 싶습니다. 너무 문제를 생각해요. 종이 들어오니 했는데 전에 여기 학교는 집에 종이 안 됐어. 딱 그랬어. 그래서 쌤이 그럼 시간을 봐야지 한다고 그러는 거야. 난 살짝 언성을 공부를 내가 무지하게 시작했어요. 이거 저도 어찌나 그래. 시간을 이렇게 와서 저기 확실하게 설명을 네. 이게 아니고 화장실 좋은 게 아니죠. 진짜 아니라 네? 네? 장애 박사 있는데 얘네한테 종이는 중국이가 있잖아. 다 추게 많아. 그거 그냥 예술하고 사는 거 아니야? 저거 찍으려고 먹은 거잖아. 붙여넣기 해놓은 거 아니야? 살이 얹어 있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당근 거 어떻게 됐어? 그걸 안? 한 명이랑 모이면은 한 명끼리 하면 더 시간. 그냥 그래야 어색하지 않은. 그런 거야? 나 박현선이랑 친해? 말했어. 말한 게 친한 거면 나는 지금 몇 명이 됐지? 진짜 나 말한 거 찬주는 신기한 애라서 친구 많아. 미안한데 나 같은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있고 찬주는 이제 찬주는 중국어 한번 쓰면 되거든. 개소리 어디 거야? 중국어 안 써. 진짜? 기분이 좋아. 기울 명품 아니야 명품? 내가 아는 명품은 그지밖에 없어. 그 디올 그거라. 앞슬pom이 필수했어. 개소리야. 나왔어. 왜 불러봐 한번. 불러봐. 아니 디올? 디올?
새끼야. 그거. 정누원. 전적으로 남자애니까. 남자친구야? 근데 우리 반에는 재밌는 애가 있어. 네. 거의 아니, 재밌는 애들. 근데 여자애들은 같이 했어? 아니, 안 했었어요. 애들이 술을 들어가. 찾아. 여자애들은 벌써 다 친해졌거든. 아니 갑자기 이걸 왜 하고 내가 근데 남녀 흥미가 여자가 더 많아. 말을 많이 하게? 내가 완전히 너무 좋아. 근데 나한테 와 쓰레기를 줘. 그러면서 날개 만났는데 딸기라떼잖아. 한국가 되게 많아요. 남자가 비리잖아. 맞아, 우리 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여자애가 더 많아. 사람이 잘해. 이게 3년 동안 수학이야. 아니 그거 말이야. 굉장히야. 너 그걸 알아? 그 UFC 선수, UFC 선수. 그 말이야. 야 우리말 와디라고 있다. 맛이야. 걔키 크네 아니야? 그 말. 그럼 보는 친구 중에 주얼이라는 게 있어. 이름이 주얼이야, 얼. 주얼. 양치어 눈치잖아. 지금 동청을 줄게. 괜찮아, 기억나. 맨날 우리 저러는 쓰니까. 저보다 새끼들아. 아이디 딸리는 거 있어. 너 쓰레기를 갖고 다니. 쓰레기니까. 이유는 뭐야? 초등학교구나? 뭐라고? 이유는? 이름 아니야? 뭐 이유는? 뒤에다가 비용신다. 이름이 기준이야. 사람 이름이 이유는 약속을 때 아니. 우윤이라고. 우윤이야. 우윤이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세번이야. 우리사. 너 쓰레기잖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 12개야. 그나마. 깡인데. 친구들이랑 원래 지내는 거잖아. 나 비교를 해봤어. 지금 좀 늦었대, 그지? 너가 먼저 얘네. 너 좋아지가 있으니까. 박경선 말고 없어? 당국중. 예죠. 당국중 많아? 하에서 안 해.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 말고 배려 우리랑 우리가 보는데 이걸 맞는데. 걔 세컨드 했더니만 야 후에 이진서 알아? 이거 이진성? 이진서 진성이는 아는데. 서툴이요 아니지 김동우. 야 그래 야, 이지민 알아? 아니 또 뭐. 시원이 뭐? 지안이? 내가 걔잖아, 성도. 이지안 그러니까 지안이 보러 가자. 누군데 그게? 송보였어. 어떻게 알아? 송보에서 송보를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송보에서 봤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피하네. 지금 지성이 수업 있나? 그러면. 그거 나 이제 비싸는 거 어? 아 있잖아 나 알아 걔랑 부담 싫어 되게 수학. 싫어 클리닉 시작하는 좀 있어 1점. 나 이거 뭐야? 뭐였는데? 이거다. 원반에서? 아니야 원방 안 했어. 나머지 점을 했어. 수업 중이네. 아니 하나가 나오고. 이거 나 맞춰. 내가 잘 맞았네. 뭐?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배치고사? 배치고사? 야 유아야 하나. 괜찮아. 다음 점이야. 2차가 한 개 있어. 양개 맞았잖아. 여러 개 맞았어. 야 누가 수업 필기 갈래? 이거보다 틀렸으니까. 이거 한 개? 네, 일단 13개, 얘가 21개 맞았다. 또 스페셜이 8시 오고 싶어. 나 그래, 엄마.
아니, 근데 내비 키고 왔거든. 내비가 갑자기 아파트 단장님 내리래. 20분 타고 걸어갔어. 말버스 타라, 그냥 막 있잖아. 내가 탔어. 탔어, 돈 하나 더. 왜, 이 미친 새끼잖아, 씨발. 돈 날렸어. 그래서, 집분 들어갔어. 왜서 모르는지 기분 누르고 있으면서. 야. 그럼 이게 뭔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저희도 정신이 좀 가는 게 좀 할 거 있습니다. 만약 자천자 내가 신데 전쟁 왜 매서 먹지? 그냥 싫어.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식사 안 담아주기나? 진짜야. 안 올해는 뭐야? 내가 돈 치고 나갔는데 25분에 사기꾼아 10분 다 돼가는구만. 그런데요? 너도 보라 껍데기를 치고 있어. 쉬는 시간 10분 아니에요? 5분인데요? 언제부터요? 원래 5분이에요.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은 내가 많이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쉬워요. 이게 아니고 수학만 5분,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연습생 쉬는 시간 안 주니? 근데 민정쌤은 주로 빨리 끝내주시잖아요, 대신에. 그냥 똑같이 끝내고 시험 끝나면은 그때 한 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시험 끝난 날엔 수업을 안 해줘. 쉬는 시간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쓰시는구나.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법 문제 말고 일단 18, 19, 20번. 우리 사실은 너네, 이거, 얘들아, 집중. 손 떼고 제대로 앉아요, 쌍놈아. 자, 봐봐요. 우리 1번 할 때 다 한 거잖아요. 글 목적 어떻게 풀자 그랬죠? 다 리셋 됐어요? 이거 책 한 권 한 개? 네? 아니, 우리 얘들아, 이거 우리 독해책 1권 할 때 다 한 얘기잖아요, 이 바보들아. 앞쪽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별로 안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슬렁슬렁 그냥 눈으로만 훑어주세요. 읽히는 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글쓴이하고 독자하고 그냥 어떤 사이인지 관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뭐 그나마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통 중후반부 정도에서 여기에서 목적이나 용건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목적이나 용건을 딱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사가 want가 쓰여요. 아니면 wish나 hope가 쓰여요. require, ask요. 그러니까 묻는다, 원한다, 희망한다, 소망한다, 계획한다 등등의 표현이 나오면 거기가 목적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대충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래요. hope 하나 보이고요. 저 아래쪽엔 뭐 보여요? apologize요. 그럼 우리는 뭔가를 희망하고요. 뭔가 때문에 사과한대요. 그럼 이쪽 내용이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관계는 대충 나왔네요. 부모님들께. 여기는 뭐래요? 학교래요. 그럼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뭔가 보냈나 보다 하고 기뻐요. 아이들의 어쩌고 2학년. 여기에 변화가 있을 거래요. 우리는 집에 홈페이퍼 카피라는 걸 보내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요? 학교 구역에 paperless policy. policy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paperless는 무슨 말이에요?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종이를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없어요. 우리는 parents chat room.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학부모? 채팅방. 그죠? 그럼 뭐겠어? 여러분 학교로 치면 뭐 리로스쿨이 됐든 알림톡이 됐든 이런 형태로 전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개선했으면 좋겠대요. 아 몰라 길어. 우왕. 그리고 우리는 포스팅을 한대요. 포스팅이 무슨 뜻이에요? 포스트가. 메시아다. 오케이. 글을 올릴 거란 얘기예요. 메시지를요. 어디에다가? 학교의 웹사이트니까 어디?
홈페이지에다가요. 그리고 이런 inconvenience는요. 불편함이죠. 우리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왜요? 옛날에는 가통이 나갔는데 이제 뭐 안 보낸다는 얘기, 가통 안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강 보고 여기서 1, 2, 3, 4, 5가 한글이기 때문에 별로 안 헷갈릴 거예요. 홍보하려고 해요. 디지털 사용이 문서가 편리하다? 가통 이제 안 보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19번은요. 얘는 어떻게 푸시라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어요? 야, 너네 지금 일본에서 해석하다. 해석을 하겠죠. 그럼 해석을 안 하고 풀어요? 최상하다. 저는 보통 선지 먼저 보라고 안 해요. 어떤 지문이고 국어는 선지를 봐도 한국말이니까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영어는 봐봐요. 영어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놓고 올라갔을 때 이거 다 읽을 때까지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안 남아요. 그리고요. 1, 2, 3, 4, 5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상하게 되면 이런 데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내가 잘못 해석한 문장이 이걸 읽을 때 영향이 남아서 주제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선지를 그냥 읽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선지가 한글인 지문이요. 20번, 22번만이에요. 보통. 그래서 18번 하고 그래서 일단 19번은요. 심경이나 분위기 문제는 그냥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 일단.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일단 마지막 문제 읽어 해석해 봅시다. I can't believe I forgot.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거 잊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죠? 내가 잊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새끼 뭔가를 까먹은 거예요. 그죠? 얘 지금 기쁜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감사할까요? 아닐 거예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일단 불안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잊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랬는데 안도일까요? 1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How could I have forgotten?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었을 수가 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를 꼭 까먹은 거예요. 이거 왜 까먹었지?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자책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단서가 똑같네요. 그러면 My heart plummets. plummet는 무슨 말일까요? 그죠? 오 그런 느낌이에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So fast that. So 대시니까 너무 빨리 뛰어서 왜 안 바뀌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결과네요. I feel 나는 느낌이 들었대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요. I've stepped off a cliff. 일단 cliff는 무슨 뜻? 오케이 잘한다. 절벽. Step off a cliff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절벽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절벽에서 발이 빠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럼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요. 얘는 초조하고 얘는 실망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리까리하네 싶으면 앞부분 빨리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대충 보면 여기 얘가 어디 갔어요? 호텔이요. 그리고 fabulous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일 것 같아요? 그죠? 개 좋은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수트. 그죠? 얘랑 헷갈리죠? 수트하고 얘 스위트예요. 호텔 스위트룸이란 말 들어봤죠? 그 스위트에 다른 달달한이 아니에요. 스위트예요. 그래서 스위트룸은 어떤 방이에요? 좋은 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갔어요? 일단 호텔 갔어요. 호텔 무슨 방? 스위트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침대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아요. 그죠? cheerful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어야 돼요? 네? 얘가 grateful 무슨 말인데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grateful? 아니 이거 단어 뜻을 몰라드린 거네. 이거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사실은 단어의 의미를 좀 뜯어봐요. disappoint는 어떤 의미예요? 실망시키다예요. disappoint는 실망 아니죠. 그러면 얘는 좀 축 처져가지고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인데 anxious는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쪽이 좀 낫지 않아요? 망했다. 근데 봐봐요. 심장이 겁나 빨리 뛴다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너 실망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한 거잖아요, 이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글을 먼저 읽고 싶으세요? 여기는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한글은 빨리 눈으로 읽어지잖아요. 1번 뭐래요? 예의를 지키래요. 내용을 잘 파악하래요.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중요하대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래요. 대충 이런 내용인가 보다. 그래 놓고 이제 조작 문제, 요지 문제 20번하고 22번은 요렇게 접근하시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일단 소재가 나올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혹은 정말 문제가 쉬우면 특히 1학년 모의고사는 여기에서 주제까지 파악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내려가세요, 바로. 이쪽에서요. 주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보고요. 글의 후반부에서 답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 쳐박고 꼼꼼하게 너무 오래 열심히 읽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듣기 끝나고 나서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된다고? 3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3분에 풀면 한두 문제 정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걔를 뒤쪽 지문을 3분에 풀려면 그 정도 독해 속도라면 이런 애들은 1분 안쪽에 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려면 다 읽는 것보단 덜 읽는 게 나아요. 봅시다. So many of us think. 너무 많은 수예요. 우리들 중에.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Others aren't willing to help. 무슨 말이에요? be willing to 부정사 무슨 말?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요. aren't willing to help.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 다수는요. 남들이 날 기꺼이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남들이 나를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 안 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요. We fear. 우리는 두려워해요. Will be rejected. 우리가 뭐? 거절? 그렇죠.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의고사 지문은 비교육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우리는 남들이 날 잘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자주. 우리는 거절당할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세요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생각보다 남들은 날 도와줄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 한 두 번째 문장 정도 읽고요. 편지를 읽고 사실 지금쯤 읽는 게 나아요. 대충 글을 읽어놓고요.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예의 얘기예요. 지금 평가예요. 1번 아예 아닙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요청할지 내용을 파악하자. 3번 봐봐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대충 예상했던 내용 나오잖아요. 얘 아니겠어요? 필요한 것을 주위에 부탁하자. 이건가 봐 하고 여기서 확인하시라고요. 요쪽에서요. 아래쪽에서. 여기부터 그냥 가볼게요. 딱 두 줄. Don't prejudge the capabilities of the group. prejudge는 무슨 말일까요? 먼저 판단. 그렇죠. 먼저 판단하다. pre는 무슨 뜻? 먼저, 사전에, 미리예요. 예단하다라는 말 알아요? 예단하다? 아니요, 저는 자기 결정. 미리, 속단은 알아요? 딸이요? 그렇죠. 섣부른 판단, 빠른 판단이에요. 속단, 예단, 국어예요.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capability 무슨 말? 그렇죠. 능력, 역량이죠. 그럼 역량을요. 누구의? 집단의 역량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래요. 그리고 봐봐요. Just ask for. ask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요.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이요. 그럼 이 글은 주장이 있는 글이에요. 글쓴이가 본인의 주장을 가장 잘 밝히는 방법이 뭘까요? 독자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글쓴이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글의 후반부에 주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글의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요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명령문이라거나 조동사 중에 해라라고 할 때 사용한 조동사가 뭐가 있어요? 그쵸? must, should, have요. let이요? 이런 애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다. 그쵸? suggest요. 네. 닥쳐요. propose요. let은요, 뭐뭐 하게 내버려 둬라예요. 근데 이제 그건 let이 포인트가 아니라 명령문이 포인트인 거죠. 요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글쓴이가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걔가 당연히 대놓고 주제인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just는 무슨 뜻이죠? 단지, 그저, 그냥, 그래요. 뭐 하래요? ask for. 요청해라. 뭐를 요청해요? What you really need. 네가 필요한 걸 요청해라. 이걸 푸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이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패턴이나 경향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흔히 남이 날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그럼 대충 난 실제로 이걸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뒤에 나온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남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 하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남이랑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겠어? 그리고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널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널 도울지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야 물어봐. 그리고 여기요. And when they do, 그리고 그들이 그랬을 때 they are rarely disappointed.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실망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고? 뭐 이런 씨발 쓰레기가 다 있어. 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합시다. 그리고요. 21번은요. 3점이고요. 통상. 3점이 아닌 경우도 꽤 있지만 얘는 봐봐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딱 읽어보고요. 내가 아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있는 걸로 치세요. 근데 뭔 소리예요? Think puppy, not dragon. 해석해봐요. 드래곤은 아니고 개를 생각해라.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러면요.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문구에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빈칸 추론하고 똑같이 보세요. 차라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만약에 답이 1번이라면 이 자리에 그냥 1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라고요. 이 단어나 어구에 집착하면 낚시성 선지에 걸려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관용 표현인지를 안다라면 개랑 비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되게 빨리 답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요. 얘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단어에 매몰됐을 때 오해하기 쉬운 애가 분명히 하나 나올 겁니다. 1, 2, 3, 4, 5 중에서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빈칸 추론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얘는 사례나 일화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세요. 얘는 시간 투자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보통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잖아요. 얘 빈칸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령 있으면 좋죠. 잘 없어요. 물론 바로 앞 문장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빈칸 추론하고 똑같은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만 읽고 이만큼만 읽고 밑줄 문제를 푼다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어요. 특히나 3점이면요. 영어 3점짜리 지문들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게 취지예요. 3점인데 난 맞았는데 난이도가 극도로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즘에는요. 그냥 오래 걸리게 만드는 문제가 3점이에요. 그냥 3점 박혀있으면 꼼꼼하게 읽어야지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뭐요? 어디요? 얘요? 나머지 친구들은 뭐예요, 이거? 이거 친환경? 근데 알고서가 비오는 건 줄 알았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워라서 그랬는데. 그건 echo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보통 echo라고 읽는데요. 영어에서는 발음을 echo라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echo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발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ego라고 읽어요. ego라고도 읽어 상관없어요. 애초에 에고라는 말을 처음 이제 확산시킨 사람이 프로이트인데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 발음으로는 에고가 맞아요. 자아요, 자. 자. 너무 어려워요. 나는 어렵긴 해. 자, 그냥 말씀 프라이. 그러면 가봅시다. 아니, 자아가 뭔 줄 몰라요? 아니, 할 차라리 좀. 마이 포스트. 나의 내가- 시험, 가치관, 사상. 내가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예요. 내 자야. 네가 보는 너 자신이요. 그러니까 되게 폭넓은 개념이에요. 나는 잘생겼다, 똑똑하다, 멋지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학생이다, 뭐 남자다. 아주 많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자예요. 진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아 뒤에 이 말을 되게 많이 붙이잖아요. 정체성. 찬주야.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정체성이 뭔데요? 정체성이요? 정체요. 정체성이 그 내 정체가 뭔가예요. 그게 자아예요, 결국은. 아무튼 갑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바퀴 어떻게 풀지 정도 접근을 해보고 갈게요. 22, 23, 24 마찬가지예요. 20번하고 22번은 똑같이 접근하시면 대부분 풀릴 거예요. 앞부분 소재, 뒷부분 주제예요. 근데 요지하고 주장은요. 보통 그나마 주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23번, 24번의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요구하는 글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천장 위에 걸려있는 하얀 물체가 있다. 저 물체는 천장에 이렇게 걸기도 하고요. 거치대에다가 세워놓기도 한다. 이 물건은 빛을 쏘아서 얘와 연결된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화면에 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빔 프로젝터라고 부르며 빔 프로젝터는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뭔가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끝!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젝트. 빔 프로젝터의 정의? 정의 혹은 역할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설명하는 글인 경우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읽고 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쩌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문 형식의 주장이 없는 글을 읽을 때는요. 머릿속에다가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같으면 아기들은 책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요. 아기들은 책을 좋아하나 보다.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것을 향해 돌아가기도 돌기도 해요. 그리고 시야를 맞춥니다. 시선을 맞춰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나면 듣고 바라본 지 3, 4개월이 지나면 많은 아이들이 사물을 향해서 팔을 뻗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요약해봐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그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 세상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책을 탐험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탐구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요. 애들은요, 씹고요, 그거 뒤집고요, 쳐다볼 겁니다. 아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 읽었으면 내려가 볼까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역량.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부모요. 그죠?
다음에 아이들의 과정이에요. 뭐 하는 과정?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과정. 얘 그럴싸하다. 그죠? 3번. 오해예요. 효과에 대한 오해. 아기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의 효과에 대한 오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사성입니다. 책과의 유사성. 그리고 장난감과 아기들의 놀이에 있어서 공유되는 장난감과 책 둘 사이의 유사성이요. 책 사이의 유사성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만 나왔잖아요. 씹고 뜯고 맛본다. 그죠? 그 다음에요. 5번. 책의 특징이에요. 아기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 그러니까 뭐 어린이용 도서의 특징인가요? 아니잖아요. 3 뭐예요? 2번. 2번이요. 아기들이 책과 어떻게 친해지는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유형을 일단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글인가? 아니다라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구나. 그럼 정보를 차곡차곡 내가 읽어가면서요. 머리에 쟁여가세요. 그리고 한 절반쯤 아니면 3줄, 4줄 읽었을 때 한번 머릿속에서 한 번 읽은 문장이니까 빠르게 훑을 수 있잖아요. 아기들은 책을 관심을 갖는다. 태어나곤 이렇게 하고요. 이런 거 아는구나. 한 번 정리해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야 한 절반 넘어갔을 때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앞부분은 어쩌고 뒷부분은 어떻다 이런 정도의 풀이법이 있는 유형은요. 뭘 합시다라는 글이에요.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예요. 이건 나빠요라는 글은 그게 있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읽고 주제를 파악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 말해볼까요? 천장에 달려있는 하얀 물체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뭐라고 했죠? 이 물체는 회사나 학교나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없다고요. 주제가 없어요. 그것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는 글은 일단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 정보를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하셔야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능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인 문장 삽입이 돼요. 문장 삽입이요. 연결사가 있는 경우 여기처럼 이렇게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 경우는 되게 쉽게 답이 찾아지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글을 구획화시키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이걸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내가 앞에 읽었던 내용을 머리에 차곡차곡 포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글이 이만큼은 무슨 내용이었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니까 여기가 이런 내용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화제가 전환되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람아, 내가 너한테 내 핸드폰을 맡길 테니까 너 새끼 눈가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찍어. 이러다가 눈가리가 이상하면 제일 웃기는 순간을 왜 찍어? 방금 존나 웃겼는데 딱 이제 보고 있어. 계속 그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이 새끼 지금 걸렸구나 싶으면 딱 찍어요. 그래서 그걸 딱 찍어서 어머니한테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게. 안 돼요. 그거는 조금 많이 갈굼 먹을 테니까 그건 좀 그렇고 엄마한테 제가 항상 보는 예쁜 따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리죠. 지금은 별로 안 웃겨요. 그거 말고 하나만 있어. 하나만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 그때 찍어. 앞으로 한 9분 남았으니까 한 번은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걸 해볼까요? 풀면서 30분 때 문제가 물론 어려웠을 건데요. 우리 빈칸추로는 조만간 정규 시간에 할 거니까 36, 7, 8, 9 중에서 뭐가 어려웠어요? 난 너는 그냥 알아서 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주장은 반드시 뭘 하세요가 있는 글이라고요. 요지는 주로 하세요가 있는 글인데 항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지나 주제나 거의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는 포인트예요. 그냥 똑같아요. 포인트나. 근데 요지는요. 차이는 이거예요. 아래 한국말을 줘요. 주제는 안 줘요. 그 주제를 조금 더 압축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제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제를 제목보다 조금 더 잘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주제는 표현이 조금 길어요. 제목은요.
조금 더 짧아요.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소 추상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너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눈가를 그렇게 뜨지 마, 이 새끼야. 그럼 이건 주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글의 요지는 수업 시간에 주장하고 똑같아요. 눈가를 뭐 그렇게 뜨면 안 된다. 혹은 안 되는 이유일 거예요. 그럼 주제는 뭘까요? 눈가리를 멀쩡히 떠야 하는 것. 이유 정도가 되겠네요. 제목은요. 나쁜 눈깔 흐리멍텅. 이렇게요. 이게 제목이에요. 좀 추상화돼요. 갈수록. 그럼 좀 확대해야지. 그래서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 똑같아요. 주제를 찾는 건데요. 주제를 찾았을 때 그걸 내가 여기다 어떻게 적용시키냐의 문제예요, 보통은. 그리고 순서 문제에서 어차피 시간도 없고 해석할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문단 순서 푸는 법만 일단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37번에 있는 여기요. 문단 순서 문제는요. 무슨 이찬 이걸로 계속 그걸 했어. 이찬 거면 일단 찬충은 문이 차원호보다 다시 찬성하는 중이야. 오케이. 찬우누. 오케이, 찬우누. 야, 봐봐요. 닥쳐요. 시간 없다. 일단 문단 순서는요. 되게 기본적인 게 당연한 얘기만 제가 할 건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앞단락에서 후반부, 앞단락의 뒷덩어리 하고요. 이어질 다음 단락에 전반부가 내용이 같을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문장에요. 뒷부분에 뭐 이런 물결에 대해서 A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치고요. 얘야 그만해 내려놔 이제 하지마 내가 괜한 거 시켰다. 만약에요. 여기 뒤에 B가 이어진다고 치면요. 너무 짧게 그렸다 네모를. B 단락에요. 앞부분에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에 대한 얘기가 A-의 형태든 뭐 A2-건 아니면 똑같은 말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집중하라고. 넌 책이요. 맞다. 너 뽑아다 준다는 걸 까먹었구나. 그 다음에요. 그러면 B 단락의 후반부에는요. 보여요? 잘 보이는군요. B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뒤에 예를 들어 A가 이어진다고 쳐요. 그럼 여기 A 앞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요? B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당연히요. 이렇게요. 요게 기본이에요. 존나 당연한 얘기죠. 존나 당연한 걸 너네가 안 해요, 보통. 그래가지고 틀려요. 단적으로 단어하고 단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어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풀이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끔 가다가 아니 ABC, ACB, BAC, BCA, CAB, CBA가 다 말되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이어도 다 말이 돼요. 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요. 보통 일반적인 진술이 앞에 나오는 거고요. 구체적인 진술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눈가를 그렇게 뜨면 안 되지 쌍놈의 새끼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대야겠죠. 하지 말라는 말,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근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병신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병신인 이유를 말할 수도 있고요. 병신 1, 2, 3, 4에 대한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야? 사례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근거이거나 사례라는 얘기고요. 진술이 순서가 어떻게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뭐에 포함되는 진술인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단서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연결사라거나 for example 예시예요. however 내용 뒤집어질 거예요. in addition 비슷한 내용 하나 더 나올 겁니다. furthermore 얘도 마찬가지고요. namely 즉 다시 말해서니까 동일 진술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조금 알아먹기 쉬운 게 관사입니다. 하고 더가 있을 때요. 어는 어떤 거고 더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단수일 때.
순서에서 의미가 있는 거. 어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첫 언급이에요. 더는요. 앞서 그렇죠. 그잖아요. 앞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어쉽이 있고 더쉽이 있으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쉽이요.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학생들이 많이 못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요. this나 these요. 얘네들은요.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this의 복수요. 이것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주어진 문장에서요. 3가지 개념에 대해 제시를 했다고 쳐봐요. 내 친구들의 유형은 바보와 멍청이와 궁신이 있다. 이렇게요. 그럼 이후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겠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소개한 순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보, 궁신, 멍청이라고 말했으면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궁신, 세 번째 멍청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맞아 씁시다. 주어진 문장에 제시한 순서를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능 문제의 뭐 난이도 이런 거를 말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과목별 난이도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 순서도 어떻게 가야 돼요? 국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중에 뭐 필살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존나 당연하죠. 당연한 걸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연한 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짚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다음 독해 시간에요. 요거 시험지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오늘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오늘 며칠이냐? 3월 8일 목요일. 오늘 숙제는요. 이거 문제 18번에서부터 30번까지 13지문 단어 정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분석해 갖고 오세요. 해설지 줘야 되는구나. 해설지 잃어버린 사람 오시고 일단 세 분은 해설지 지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어 찾고 문장 해석 꼼꼼하게 다 해보고 해석 안 되는 문장 표시해 갖고 오고 뭔 말인지 아시죠? 독해 숙제 대충 해 갖고 오면 말했어요. 나랑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 1시에. 저기 모의고사랑 이거요. 이거 여기 써놨잖아. 18에서 30번. 지문만 하는 건가요? 뭔 소리예요? 18번 여기서부터 이거 읽어보고 네 모르는 단어 찾으라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끊어읽기 하고 뭐 얘 같으면 명령문이구나. 그럼 동사 써놓고 얘는 몰라 씨발 이러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여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되는 만큼 해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높은 거잖아요. 원래 지난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답을 찾아오란 얘기가 아니라 한 문장 꼼꼼하게 읽어오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해석 안 되는 문장 있으면 표시해 갖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네가 별표를 안 쳐놨는데 중요 표시를 안 해놨는데 내가 해석을 시켜서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게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표시해 갖고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애초에. 해설지 보고 읽어갖고 와도 괜찮아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 문장 이거 뭔 뜻이냐라고 썼을 때 네가 알면 돼요. 근데 해설지를 봐도 이게 왜 이 뜻인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별표를 쳐갖고 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들? 네. 그렇게 해서 13문제 공부해가지고 오시고 단어 시험 몇 개였냐 이제 잠깐만요. 51에서 53이요? 오케이. 그러면 단어는 51에서 53. 오세요. 해설지 없는 사람들. 드릴게요. 다음에 너네 54예요? 54요? 이 새끼야. 사기 치지 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 다음 시간 4개 보는 날이잖아. 파이구나. 다음에 제시 언제 올래? 도영 지금 봐요. 선생님 지금 봐요. 시간이 있어. 지금 수업 있어요? 아니야 그럼 여기 꼭 봐요? 아니 12시 넘어서 해.
왜요? 안 돼요. 평일에 11시 넘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 같으니. 11시간 지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봐요, 빨리. 쌤, 봐요, 빨리. 그럼 그냥 제시라고 그렇지. 볼게요. 아, 서영아, 너 답지 없잖아. 그게 없어? 어? 그러니까 오세요. 해봐줄 테니까. 그거 하려면 있어야 있는 게 편할 텐데. 어, 그러면 따라오세요, 지금. 이요.
성격이 되지. 그리고 내 친구가 목말라서 매점에 집을 사왔거든. 근데 걔가 빼고 그래서 내면도 그러고 그래서 매점한테 다시 사가줬어. 지가 자꾸 하다가서 목말라서 기분에서 온 거야. 같이. 내 스트레스 진짜 그게 진짜 진짜. 아니 괜찮아. 냄새 너무 싫어. 야, 진짜 중국말 누나한테 말고 하영 긴장했어. 너 차례니까 그럴 줄 알았어. 긴장하는 편이고. 야 그리고 그 중국어 발음 안 돼. 나 중국어? 안 해서 중국어? 잘해. 아, 뭐? 이거는 싫어. 사연아. 오하이오 konnichiwa. 이거 말이야. 아침 인사. 사연아. 아니? 안에 이거 그래 이거 해. 너가 따지야 하고 해봐.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했어. 해. 하자. 하자. 기죽지 마 친구. 거기 앉아가지고 잠궈 놓을 자리가 없잖아. 어? 사연이 뭐라고요? 왜요? 가지야 하오. 근데 짜이치랭과 따자호우는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배우는 싫어. 사실 상여가 시베랑 말하네. 22번째인가 이제? 저번에 32번째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32번째. 요즘 한동안 그거 안 했네 그거 보니. 나 이거 요한님, 민수, 비니. 에? 슈? 다시 갔어? 민정이, 의진이, 중국어지. 이거 완전 같아. 버스는 한치. 수정이가 A. 누구야? 시원이 좀 게이. 지금 김용. 그다음에 모르는 어떤 마동석사 있어. 너네만의 기준 김현정 전반했어. 이거 맞아. 시험지가 어디갔지? 뭐라고요? 칼을 볼 수도 있잖아. 왜요? 저 그거 이에요 지금. 네, 너 딱이야 막 이래. 이걸 누구 닦아있는데? 유리. 누구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갑자기 저 보더니 좋아요. 진짜 재미없어. 이름이랑 너무 다르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름. 누구랑 다르게? 이름. 이름이 재밌게 생겼어요. 몰라요 진짜. 내가 보시기에 4567이요. 지금 왜 4567이에요? 너네? 81인데. 하하하. 나이 샤다.
잠깐만요. 이거 아이씨, 그래. 아이씨, 그래. 아니요. 여기 있다, 너네 거. 이게 아니었네. 이거 이해하는 거. 버려. 가져요. 2년지 선물 연습장으로 주세요. 너네 거 여기 있었네. 응? 나 외웠다고 죽었어. 이름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그냥 갔어요. 상호작 보면 받을 거 되잖아. 이씨. 이런 체가 저기 있었네. 바꿔. 필기고 아무거나 있어요. 뭐야? 펜이 없어? 아이, 그렇지는데. 볼펜 줘요, 펜 줘. 답변은 잘. 네. 볼펜이요? 뭐야. 종이요? 잠깐만요. 볼펜이, 검은색 볼펜이야. 검은색 펜 하나 줘봐. 괜찮아, 괜찮아. 펜 빌려줄게. 빌려도 돼? 근데 저 이걸로 필기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요? 저 면도 네, 남는 검은펜 있는 사람, 펜 어디 있어? 깔짝한 거. 이거 그래요? 네. 여기. 네? 좋나요, 형지? 네. 형지 안 받은 사람 없죠? 쌤, 저 저라니까. 뭐요? 여기 있잖아요. 미안해요. 그렇군요. 그럼 11도 있었어요? 네. 아, 4개인데? 어쩐지. 근데 왜 오늘 4개죠? 조회 시간인데? 지난번에 안 봤군요. 그러네. 그리고, 책을 우진이 학생님 되잖아요. 야, 이 책 지금 한 3주 만에 하는 거냐? 4주? 선생님이 한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책 수업잖아요. 쌤, 응? 여기 봤어요. 네, 됐어요. 나도 몰라요. 하도 오래돼갖고. 이거 얘네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수업 2번 하고 지금 한 4주째 만에 책 보는 것 같아요. 네. 뭐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지?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그게 있어요? 있나? 비슷하긴 한데. 다른 다르다. 여기를 바꾸기 있나? 이렇게 없을 건데. 작년 애들 보고, 이런 씨발. 1학년에서 제시 시험지 안 줄 몰라. 장난을 그냥 돌려보내서. 안 돼요. 안 돼, 쟤네 버릇들어. 1학년들 제시 되게 잘 봐.